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27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과 권고 장소에 대한 구분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옛 넥솔론 익산 공장의 설비 철거 범위를 놓고 뉴파워 플라즈마와 철거 용역 업체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옛 넥솔론 익산 공장 재가동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전라북도가 중재에 소극적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전라북도의 분쟁 해결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익산 모현동 로컬푸드 직매장이 올해부터 소비자 체험과 팜투어 등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 가치와 바른 먹거리 소비 확산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27개월 동안 시행됐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 오늘부로 해제됐습니다. 마스크를 벗게 돼 좋다는 시민도 있는 반면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와 권고 장소를 가르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시민도 상당했습니다. 첫 소식 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익산역.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 보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 권고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실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 지 27개월 만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제시한 실내 마스크 조정 4개 지표 중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제외한 3개가 충족되며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감염 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은 예외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조치로 숨쉬기가 편하고 행동이 자연스러워지는 등 다양한 이점이 생겼다며 환영합니다. 마스크를 쓰게 되면 행동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고 또 숨쉬기도 편하지 않고 사람과 대화할 때도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못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숨쉬기도 좋고 사람과 대화하기도 좀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반면 마스크가 일상이 됐고 아직은 모든 분야에서 의무 착용이 해제된 것이 아닌 만큼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냥 기차 탈 때는 어차피 써야 되고 또 갖고 다니다가 또 쓰기 좀 귀찮고 그래가지고 그냥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지침이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실내로 학교 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통학버스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 대형마트를 들어갈 때는 마스크 착용이 자유롭지만 내부 약국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등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와 권고 장소를 가르는 기준이 애매모호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상당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벗어야 되고 또 병원을 가면은 또 써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나. 학교도 똑같이 다수가 모이고 병원도 똑같이 다수가 모이는데 그거를 어디는 써야 되고 어디는 벗어야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27개월 만에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실내 마스크 착용.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전북 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이관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지역행정기관을 전북 특별자치도가 시범적으로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밝혔습니다. 우선 검토 대상으로는 중소기업과 환경, 고용 관련 기관이며 행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북 특별자치도에 이관할 방침입니다. 또한 특별자치도 등의 시범적으로 이관한 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시도에 3개 분야의 기관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나서면서 유치 경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오늘 우석대학교에서 긴급 임시회를 열어 정부가 2차로 이전하려는 공공기관을 전국에 만들어진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혁신도시 조성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은 혁신도시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지난 2006년에 만들어졌으며 완주와 전주, 울산 중구, 제주 서귀포 등 11개 지역이 참여했습니다.
익산시의 야간 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익산시는 야간 경계 및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대한민국 야간 관광 대표 도시 브랜드 구축을 위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합니다. 익산역과 근현대 문화자원, 미륵사지, 왕국리 유적 등을 연계하는 야간 관광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서동공원과 보석 테마 관광지, 웅포 관광지 등에 대한 야간 콘텐츠 강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야간 상권 활성화와 이동 편의 개선 방안들도 발굴할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시간여행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시키기로 하고 올해부터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관광진흥과 축제계를 컨트롤타워로 축제발전실무협의회를 구성합니다. 또 오는 5월쯤 전문가 포럼을 열어 시간여행 축제 발전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한편 군산 시간여행 축제는 지난 2013년에 처음 시작한 이래 누적 방문객 수 79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넥솔론 익산 공장의 설비 철거 범위를 놓고 업체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공장 시설을 인수한 뉴파워 프라즈마와 설비 철거를 맡은 기영개발 주식회사가 대치하고 있는데요. 급기야 법정 공방까지 가는 상황이라 옛 넥솔론 익산 공장 재가동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 제2산업단지에 위치한 옛 넥솔론 익산 공장. 지난 2011년 뉴파워 프라즈마가 익산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 공장을 매입하고 일부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시설 철거를 놓고 뉴파워 프라즈마 측과 철거업체인 기영개발 주식회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원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철거 시설의 범위. 뉴파워 프라즈마의 자회사인 NPE는 넥솔론에서 쓰던 태양광 설비를 중국 기업과 매각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중국 기업은 지난해 8월부터 철거 용역업체를 통해 설비 해체와 반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뉴파워 프라즈마 측은 가동 중인 공장의 전기 설비는 폐해 장비나 불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은 불법적인 철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선 복구 비용 등을 포함해 1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그 매각이나 훼손 같은 게 아니고 이 공장의 전기는 미래 비전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7억에 그 몇백억이 되는 그 전기 설비를 넘길 리도 없지만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반면 철거업체인 기영개발 주식회사 측은 NPE와 중국 기업 간의 계약서에 옛 넥솔론 익산 공장의 모든 배관과 전선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뉴파워 프라즈마 측에서 철거된 설비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예정된 날짜에 설비를 보내지 못해 오히려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 금액이 한 49억 돼요. 컨테이너하고 배편을 다 맞춰놓고 출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아요. 응? 어차피 이거는 출하가 돼서 배 선적까지는 저희 다 업무예요. 그 업무를 왜 자기네들이 왜 관여하려고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이런 가운데 NPE와 계약한 중국 업체도 출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주한 중국 대사관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넥솔론 공장 앞은 작업을 진행하려는 기영개발 측 직원과 입구를 통제하고 있는 뉴파워 프라즈마 측 직원들의 고성과 몸싸움으로 경찰 인력까지 투입된 상황. 두 업체 모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에 나서면서 지난 2017년 파산한 이후 재가동이 점쳐졌던 옛 넥솔론 익산 공장의 앞날에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올해부터 도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30만 원씩의 입학 지원금 지급이 추진됩니다. 장영국 도의원은 도교육청과 협의를 마치고 입학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에서 다음 달 조례안이 통과하면 도교육청은 추경 예산을 편성해 소급 지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초등학생에게 입학 지원금을 주는 곳은 서울과 인천, 광주 등 3곳입니다. 익산과 군산에서 성면이 사용된 어린이집이 총 30곳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성면이 사용된 어린이집은 90곳에 전체 면적은 2만 9천 제곱미터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전주 33곳, 익산 27곳, 완주 8곳,
군산 7곳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27곳의 성면을 먼저 제거한 뒤 내년까지 모든 성면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운영할 대학 4곳을 모집합니다. 계약학과 운영대학으로 선정되면 연간 1억 3천만 원 안팎의 학과 운영비와 과제 수행비가 지원됩니다. 또 재학생에게는 등록금의 65%가 지급됩니다. 특히 지방 거점대학으로 계약학과 운영을 확대해 지역 중소식품기업의 푸드테크 산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서울대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에서 현재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운영 중입니다. 익산시가 취약계층 난방 지원을 확대합니다. 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주거 교육급여까지 확대돼 지난해에 비해 23% 증가한 9,409가구가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도 1인 세대는 15만 3,700원, 4인 이상 세대는 38만 5,300원으로 각각 30%, 45% 늘었습니다. 한부모 또는 소녀 가정에 지원되는 등유 바우처 역시 가구당 64만 원으로 33만 원 증가했습니다. 군산 지역 어민에게 공익수당이 지급됩니다. 도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어업 경영체로서 활동한 어간은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수산업 관련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어업경영사실위원회 또는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에 맞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이렇듯 소모적인 영역 다툼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전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전북도청을 방문한 군산시의회. 군산시의원 20명은 도청을 방문하기 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항과 동서도로 관할권을 우선 인정하고 행정구역은 추후 논의하자는 후안무치한 김제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군산시의회는 그동안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데 무게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김제시가 동서도로에 이어 신항까지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군산시의회가 작심하고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군산 새만금 신항과 동서도로를 김제시가 본인들의 관할구역이라는 얼토당치도 않은 주장을 하는 것은 곧 새만금 임금 지자체를 공멸시키고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여기에는 전라북도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조정 능력이 갈등을 키웠습니다. 지난해 민선 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에서 전라북도와 새만금, 3개 시군이 새만금 특별자치 단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만금 권역의 공동이익과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행정협의회도 유명무실한 상황. 군산시의회는 전라북도가 나서 지자체 간 관할권 다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김관영 지사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교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역 간의 불협화음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에 대해서 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은 골이 더 생기는 거예요. 군산시에서 전라북도에서 풀어주지 않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요? 김제시하고 군산시하고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것은요. 전라북도 전적인 전라북도 책임이에요. 우리 의장님께서 기자회견에서 말했지만 송하진 지사 때부터 이걸 갖다 그냥 방관하고 그러면서 지금 그게 골이 깊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이제 김제 시민하고 군산 시민하고 이제 계속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갈등을 풀지 않으면 새만금 개발과 투자의 악영향은 불보듯 뻔합니다. 소모적인 영역 다툼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새만금 행정구역 갈등. 전라북도가 소극적일수록 새만금 청사진은 빛을 발하게 될 뿐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416명으로 어제보다 10,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8명 줄어든 402명을, 사망자는 어제보다 1명 늘어난 30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7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18명, 군산 68명, 익산 30명 등이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28일 기준 0.96을 나타냈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119 구급 환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주거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 구급 환자가 발생한 장소로 주거지가 59,100여 명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체의 66%에 해당됩니다. 이어 도로가 9,700여 명으로 11%, 의료시설이 4,800여 명으로 5%였습니다. 군산시가 여성 1인 점포 100여 개소에 안심배를 설치합니다. 시는 지난해 현장 점검을 통해 77개소를 선정하고 CCTV와 안심배를 설치했으며 오는 2월 중에 20여 개소를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점포이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 어디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벨은 위급 상황을 누르면 경비업체 출동, 경찰서 119에 비상 연락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군산시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이용자를 모집합니다. 사업 분야는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영유아 발달 지원, 노인 맞춤형 운동,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등입니다. 신청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60% 이하이며 서비스별 기준 정보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구비 서류를 지참해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익산시 소농들을 위한 공급망을 마련하고자 개장한 모현동 로컬푸드 직매장이 올해부터 로컬푸드 가치 확산에 나섭니다. 소비자 체험과 팜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바른 먹거리 소비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개장한 익산 모현동 로컬푸드 직판 매장. 천여 명의 소농들이 생산한 다양한 종류의 작물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의 모현점의 매출은 예상 목표액에 미치지 못한 42억 5천만 원. 때문에 올해부터는 직매장 판매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가치 확산에 더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우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체험 교류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직거래 장터와 팜투어, 팜파티 등 농산물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바른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대시킬 방침입니다. 또 매장 2층에 마련된 회의실과 공유 주방을 개방해 다양한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23년도부터는 소비자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체험 및 교류 활동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하는 데에서 더욱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출하 여건이 취약한 고령농, 여성농에 제공했던 순회 수집 방식을 강화하고 소포장재 지원도 확대해 물류 운반 시스템의 효율성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소비자들한테 또 더욱 고마운 것은 우리 물건 자체를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가지고 소비자분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더 좋은 물건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 중입니다. 지역 소농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모현동 로컬푸드 직판 매장. 로컬푸드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익산시가 구직 단념 청년들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의 공모됨에 따라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이상 취업이나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구직 단념 청년 80명을 발굴해서 다음 달부터 1:1 맞춤 상담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 시청을 중심으로 취업 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이 세계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세계 요리 체험과 악기 놀이 의상 체험이 매일 운영되며 매주 토요일에는 프랑스 자수와 와인, 홍차 등 글로벌 문화 강좌도 열립니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원데이 클래스와 글로벌 쿡 요리 교실, 하늘정원 미니 콘서트와 도시 글램핑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신설되는 현장학습 패키지와 글로벌 낭만 포차, 플리마켓 등 다양한 세계 문화 체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익산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지원합니다. 익산 문화관광재단은 2023 다이나믹 익산 아티스트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3월 6일까지 공모합니다. 예술가 및 예술단체 창작 지원, 지역 문화 콘텐츠 활용, 신진 예술가 창작 지원 등 3개 분야입니다. 사업 설명회는 다음 달 15일에 진행되며 반드시 설명회에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의 곳곳을 누비며 생생한 소식을 전할 소셜미디어 기자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제8기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되며 모두 30명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문화, 관광, 축제, 시정 소식 등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와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 공식 블로그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SNS 공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친일 잔재 논란을 산 전북 도민의 노래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아리랑으로 변명한 도민의 노래 음원을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친일 잔재 논란이 불거진 지 1년여 만입니다. 전북 아리랑은 우리 민요 아리랑의 전통적 선율을 바탕으로 도민 정서와 미래상을 고루 담아낸 게 특징입니다. 기존에 사용된 전북 도민의 노래는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뚜렷한 김해강이 작사를, 김동진이 곡을 써 청산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이 도교육청 후문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임금 쟁취와 복리후생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무기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25일 총파업 이후에도 사측은 교섭을 방치하며 해를 넘겼다면서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상 처음으로 신학기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내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수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북 지역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수는 0.55대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인 0.5대보다 많지만 전국 9개 도 가운데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은 제주 1.02대, 가장 적은 곳은 서울 0.34대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된 군산시의회에 인사운영기본계획이 공개됐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인사운영 기본 방향과 인사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내용으로는 조직 개편과 개인 신상 등을 제외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능률 향상을 위해 필수 보직 기간을 2년으로 뒀습니다. 한편 시의회 공무원은 모두 34명이며 인사위원회는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내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겨울 도내에서 579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가 발생했습니다. 올겨울 계량기 동파 사고 건수는 비교적 온화했던 지난해 439건보다 30% 넘게 증가했습니다.
동파 사고는 지난 21일까지 151건에 불과했지만 북극발 한파가 밀려든 설 연휴 이후로 급증했습니다. 원광대 의과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인증 기간은 4년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오는 20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원광대 의과대는 자체 평가 연구 및 보고서 제출, 학생 보고서 제출, 그리고 방문 평가 등을 거쳐 인증 획득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광 디지털대학교 7대 총장에 김윤철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원광 학원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원광 디지털대는 웰빙 건강학부와 한국문화학부, 실용복지학부 등 3개 학부에 걸쳐 17개 학과를 두고 있습니다. 신임 김 총장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성산면에 위치한 숲해온 어린이집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어린이집에서 진행한 플리마켓 수익금과 원아들이 모아온 저금통, 선생님들의 모금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익산시 동산동의 부모사랑 재가 노인복지센터가 2023년 첫 착한 가게, 착한 가정으로 선정됐습니다. 착한 가게는 월 3만 원 이상, 착한 가정은 월 2만 원 이상의 정기 기부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지역 나눔 캠페인으로 모인 성금은 해당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상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맑은 가운데 영하 2도까지 아침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영하 1도까지 아침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